시험 범위,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가 있는 대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 있었고요. 로그 있었어요. 로그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수는 뜻이 뭐예요? 지수. 자, A를 몇 번 곱해? n번 곱했을 때 n번 곱했을 때 A의 n이라고 했죠. 자, 지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유형은 거듭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의 개수 또는 거듭 제곱근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의 뜻은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n제곱해서 a 되는 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을 물어보는 거겠죠. 8의 세제곱근은 뭐예요? 8의 세제곱근은 한번 구해볼게요.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맞나요? 자, 이 항에서 인수분했어요. 자, x는 2 또는 x는 허수 나오죠. 허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3i. 자, 세제곱근은 3개예요. 3개. 3개인데 이 중에 실수는 뭐예요? 실수는 1개죠. 자, 실수는 1개다. 세제곱근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실수 마찬가지로 1개죠. 1개. x는 2잖아. x는 마이너스 2잖아. 이번에. 맞나요? 그 다음 x 세제곱이 0이다. 그럼 실수는 1개죠. 실수 1개. 0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실수는 1개예요. 실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 n이 홀수일 때는 a가 플러스 여도 0이 여도 마이너스 여도 모두 1개예요. 1개. 뭐가? 실근이. 근이 몇 개예요? 그러면 3개 다 적어야 돼요. 세제곱근은 원래 3개예요. 근데 실근은 1개예요. 실근 1개예요. 실근이랄게요. 실근 1개다. 자, 그러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x 4제곱이 16이야. 그러면 x는 몇 개예요? 4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죠. 그런데 그 중에 실근은 2개잖아. 그치?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a가 플러스면 2개. 자, a가 0일 때는 자, x 4제곱이 0일 때는 0일 때는 0 1개죠. 1개. 1개.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x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야. 실근 있어요? 없어요? 실근은 없어요. 다 허근이에요. 허근. 실근은 빵개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도 알 수가 있다. 자, 홀수면 x 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거든.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y는 8일 때 한 점에서 만나죠. 0일 때 한 점에서 만나죠. 0일 때 한 점에서. 마이너스 8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리고 짝수일 때는 4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제곱도 이렇고 4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a가 짝수일 때는 어때요? a가 플러스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죠.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은 빵개다. 됐습니까? 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뭐냐? 거듭 제곱근을 물어볼 때 자, a의 n제곱이 a이면 n제곱해서 a 되는 수인데 8의 세제곱근, 16의 네제곱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16의 네제곱근 이렇게 물어볼 때 이 8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하고 이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인해서 n이 홀수면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홀수면 모두 한 개예요. 그리고 네제곱근일 때는 짝수잖아. 제곱근, 네제곱근, 여섯제곱근 이렇게 나올 때 짝수일 때는 이 a가 플러스면 두 개고 마이너스면 한 개고 0이면 한 개다. 자,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놓고 문제가 났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i다. 어때? 자, 마이너스 4는 자, 제곱근이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지. 이게 짝수지. 그럼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2i겠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4니까. 제곱근 16은 루트 16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말도 안 되죠. 자, 27의 세제곱근. 자,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거야. 자, n이 홀수죠. 홀수 때는 3.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세제곱근은 3개니까. 3 그리고 허수가 더 있어요. 허수가. 더 있어요. 2개 더 있어요. 3개예요. 3개. 3이 아니라 3개예요. 3개. 그 다음에 9 4제곱근. 자, 4제곱해서 9가 됐어. 짝수네. 그럼 이게 플러스인지 보는 거야. 실수는 2개다. 맞죠? 이렇게 답을 고르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자, x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됐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4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없잖아.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빵개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자,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니까 x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a는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니까 세제곱은 이게 홀수잖아. 홀수는 무조건 한 개지. 그 다음에 81의 네제곱근. 자, 네제곱해서 81이잖아. 이게 짝수인데 이걸 보는 거지. 짝수인데 플러스야. 그럼 몇 개라? 2개라. 자, 그래서 A, B가 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 한번 해볼게요. 지수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범위가 이제 A가 0보다 크고 이제 밑이 0보다 큰 거, 밑이 양수고 지수가 x가 실수인 것으로 좀 확장되었어. 자, ax 곱하기 ay는 a의 자, 지수끼리 더하고 밑이 똑같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뒤에 게 컸으면 뭐 거꾸로 빼고 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 뭐 z다. 그러면 a의 xz, b의 yz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의 마이너스 x가 ax분의 1 이렇게 역수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역수가 된다. 그 다음에 n제곱근 이런 것도 있었어. 루트는 분의 1인데 얘가 a니까 이렇게 분의 1이 됐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자, a의 x는 b의 y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로 해석을 해요? a는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x분의 1, x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y의 x분의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 하나 더 있죠. a의 x는 b의 y는 뭐 c의 z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로 치환해? 는 k로 치환을 하는 거지. 는 k로 치환을 해서 a는 k의 x분의 1, b는 k의 y분의 1, c는 k의 z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지수 법칙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로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로그의 뜻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로그의 뜻은 2의 1승이 2고 2의 2승이 4고 2의 3승이 8인데 2의 몇 승을 하면 5가 되나? 가 궁금해서 이 별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어낸 거야. 밑은 영원한 밑이고 되는 수를 5라고 적으면 이 별에 들어가는 수는 2로그 5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로그에서 로그 a의 n에서 이 a는 밑이라고 하는데 밑은 조건이 있어요. 밑 조건 a는 0보다 커야 되고 단 1은 되면 안 돼. 1은 되면 안 되고 이 진수는 진수 조건이 있어요. 진수 조건 밑 조건 너무 중요하죠. 진수 조건 밑 조건이 만족이 될 때 로그가 정의되다. 이렇게 로그가 정의되다.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로그가 정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별이 이거였잖아. 그러면 2의 로그 2의 5는 5랑 같겠죠. 맞나요? 그럼 봐봐. 이 자리랑 바꾸면 이게 1이잖아. 그치? 로그 2의 2는 1이다. 모든 밑이랑 진수랑 같으면 1이 돼요. 이거를 지수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a는 a의 1이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또 로그 a의 0은 a의 1은 0이다. 1은 a의 0이니까 a의 0승은 1이잖아. 그치? 자,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로그에서 자, 이렇게 곱해져 있어. 이렇게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으면 찢을 수 있지. 어떻게 찢을 수 있어요? 더하기로 찢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a에 자, 빼기로 찢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나누게 돼 있을 때는 빼기로 찢을 수 있다. 자, 나누기로 돼 있는 경우 주의해야 돼요. 로그 a의 m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찢으면 안 돼요. 알았지? 이거는 안 된다. 주의하세요. 간혹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 이건 절대 안 되고 나누기 진수가 이렇게 합체됐을 때 얘는 따로따로 빼기로 찢을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 또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밑을 a라고 했을 때 m에 k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수는 자, 앞으로 뿅 나올 수 있지. 로그 A의 M 이렇게. 자, 봐봐. 이 밑에 있는 것도 밑도 이렇게 B의 N 이면 이 밑에 있는 지수도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밑으로. 얘는 요 앞으로 밑으로 나오고 얘는 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M 분의 N 로그 A의 B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2다. 2의 B다. 그러면 여기에서 2가 앞으로 나오잖아. 그럼 2분의 1의 로그 A의 B인데 이거를 또 이 위로 올릴 수도 있다. A의 B의 2분의 1 이렇게. 2의 2분의 1은 루트예요. 루트. 이렇게 자유자재로 올렸다 내렸다가 할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 밑을 또 변환시킬 수도 있는데 밑을 A가 마음에 안 들어. A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밑을 B로 하면 안 돼요? 로그 B로 해도 돼요. 로그 B로 해도 돼요. B로 해도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건 밑에 진수는 위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로그 B의 A분의 1. 자, 이런 결론이 나오네. 그러면 밑이랑 진수랑 자리 바꿀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 상용 로그 10의 A 분의 로그 자, 다시 적을게요.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10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A, 로그 B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 밑을 변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상용 로그만 하고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걸 얘기하는 거야. 자, 1점 뭐뭐에서 9점 뭐뭐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 123을 물어봐. 그러면 로그 1.23 곱하기 100으로 바꿔서 로그 1.23 더하기 로그 100 이렇게 찢어서 얘 구하고 얘는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잖아 2. 그래서 로그 1.23 더하기 2 이렇게 상용 로그 표에서 이걸 찾아서 적어서 답을 낼 수가 있다. 자, 상용 로그는 이 정도면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그 로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12번 문제 보면 로그 이것이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정의된다는 거는 이 밑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고 이것이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8이 0보다 커야 되죠. 이걸 모두 조건을 적는 거야. 적고 난 다음에 이걸 모두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2차잖아. 2차 함수인데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가 되면 A는 마이너스 4에서 7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지.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7. 자, 그러면 7에서 마이너스 4까지 일단 되고 마이너스 3
보다 크고. 자, 겹치는 부분 찾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따라서 답은 이렇게 빨간색만 나오네.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거. 자, 마이너스 2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자, 모두 8개가 되네요. 8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수 함수 중에서 이런 거 몇 개 풀어볼까요? 자, 로그 함수 중에서 4에, 자, 이건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 4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고,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을 x로 다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분의 1이니까 역수죠, 역수. 로그 x의 5 더하기 로그 x의 6 더하기 로그 x 는 로그 x. 자, 밑이 똑같기 때문에 3, 5, 6을 다 곱하면 3, 5, 6을 곱할 수 있죠. 곱하면 얼마예요? 80인가요? 15, 6, 5, 30. 90이네요. 90. 그러면 얘를 다시 역수로 하는 거니까 a는 9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아까 지수에서 분의 1. 자, 81. 자, 왜냐면 이게 문제에 x가 분모에 있어. 그래서 x를 분모로 보내려면 분의 1을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근데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에 x분의 1이니까 3의 x분의 4가 나타나게 되지. 그 다음에 14도 9의 y분의 1인데 얘가 3의 제곱이니까 그거의 y분의 1이니까 3의 y분의 2도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이거를 구하니까 이 두 개를 뭘 하면 빼기가 될 수 있어? 지수끼리 빼려면 나누면 되죠. 그대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두 식을 그대로 나눕시다. 자,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3의 x 4제곱 빼기 이렇게 되니까 3의 1이 이거니까 답은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번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자, 지수 함수는 y는 ax, 이렇게 지수에 x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 모양은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해요.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증가, a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찬가지로 감소. 자,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지나는 점 뭐예요? 여기 0,1. 자, 여기서는 1,0 됐나요? 자, 정의역, 치역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예요. x는 모두 실수. 자, 치역은 항상 여기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있어요. y값이.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다. 정확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은, 자, x에 1 넣으면 0, 왜 1을 넣지? 0을 넣으면 1이 되니까 항상 1,0,1을 지나는 점이다. 그 다음에 점근선. 자, 점근선은 가까이는 가지만 만나지는 못한다. x축. x축이니까 식은 y는 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은 뭐예요? 항상 x값이 0보다 큰 쪽만 있어.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치역은 모든 실수. 지구 끝까지. 자, 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1,0. 자, 점근선은 y축이에요. y축은 x는 0. 됐습니까?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행이동을 하잖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얼마만큼? 뭐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인데 이항하면 여기다 플러스 q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였는데, 자, 얘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a의 x-p 그 다음 더하기 q 이렇게 된다. 그러면 봐봐. 이 지수함수는 평행이동할 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올라가지. 점근선이 바뀌는 거야, 점근선. 그래서 얘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에서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x는 p, 이게 점근선이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점근선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니까 점근선이 안 바뀌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점근선이 어디서 바뀌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똑같아. 규칙은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은 뭐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y축 대칭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원점 대칭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어떻게 돼요? x, y 자리 바꾸기. 자, 이 지수함수 얘랑은 역함수 관계. 자, 해볼까? 자, 여기에서 x, y 자리 바꿔요. 바꾸면 y는 로그 ax 맞나요? 역함수예요. 자, 역함수의 특징은 뭐더라? y는 x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대칭.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난 점은 K, K 같은 좌표를 가지는 거야. 됐죠? 그래프에서 이 점을 찾으라 그러면 역함수 관계일 때는 같은 값이다. 됐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뭐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맞죠? x 하나에 y 하나씩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런 평행이동 문제가 나올 때 만약에 뭐 y는 로그 a의 3x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물어볼 때는 얘는 원래 그래프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였어.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찢어 볼게요. 이렇게 찢을 수 있죠. 아, 그러면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평행이동한 거야. 어디로? y축 방향으로. 이거 이해됐어? 이거 나오면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 지수함수도 y는 5의 2의 x야. 그럼 얘는 뭐냐면 이 5를 2로 바꿀 수도 있다. 2의 로그 2의 5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맞잖아.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5 맞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돼요? 더하면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5가 되지. 그러면 봐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인가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분의 5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함수 fx가 이럴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fx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은 거다. 1대1 대응이란 뜻이죠. 1대1 대응. 맞습니까? 로그는 1대1 대응 맞죠? 그 다음 a가 b보다 작으면 함수 값도 작다. 자, 그러면 뭐야? 증가한다는 거지. 증가함수 맞나요?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맞죠? 그 다음 자, 이 그래프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5. 자, y는으로 바꾸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요 밑으로 갔네. 이 마이너스는 로그 여기 밑으로 3의 마이너스 1 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로 됐는데 여기가 안 똑같네. 여기가. 그래서 얘가 답이겠네. 얘는 틀렸다.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맞죠? 정의역은 자, 로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해됐죠?
자,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활용. 이제 활용 파트만 남았는데 활용은 첫 번째 대소비교. 누가 큰지 작은지 물어보는 대소비교가 있고, 두 번째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 최대 최소. 특히 2차 함수가 들어있어. 로그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진수에 2차 함수가 들어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또 둘 다 양수일 때 자, 예를 들어서 ax랑 아까 2x랑 2의 마이너스 x랑 있어. 이거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가지고 많이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치? 이렇게 3평 기평 이원다. 3평 기평. 그 다음에 도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랑 있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x축 위에 점을 지나서 이렇게 최소 거리를 구해라. 자, 도형에서 직선 거리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최소값. 이 점을 이 x축을 지나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직선을 구하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구한다. 이런 것들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등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실생활 문제. 자, 방정식은 갔다 하면 돼요. fx는 gx 갔다 하면 되고, 여러 개 반복돼. 이렇게 여러 개 반복된다. 2x가 반복돼. 만약에 4의 x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지수가 있는 방정식도 지수 방정식.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두 개 같다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러 번이 이렇게 출현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야. 2x를 a로 치환해 가지고 반드시 a는 0보다 크다 적고, 그다음 a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 마이너스 문제를 좀 바꿀게요. 여기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자, 얘는 2의 a잖아. 맞지? 그러면 3, 1은 3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인데, 자,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죠. 자, a가 1인 경우만 된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주면 x는 1이니까 x는 0이 될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나왔고, 부등식은 어떻게 풀었어? 부등식은 활용을 이따가 적을게요. 부등식은 a의 fx가 b의 gx보다 작을 때, 이 밑이 똑같잖아. 이 밑이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 다음에 작을 때는 자, 1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다른 방향. 이렇게 했었지? 왜? 이거는 증가함수고 작은 걸 넣으면 작고 큰 거 넣으면 크니까 밑이 똑같을 때, 얘는 감수함수니까 작은 거 넣으면 크고 큰 거 넣으면 작아지니까 자, 반대 방향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실생활.
실생활 활용 문제는 단위를 잘 보고 대입을 하면 돼요. 대부분 로그 같은 경우에는 몇 배인가 이렇게 나누면, 자, 몇 배인가를 물어보면 나누기를 하는 거잖아. 진수를 나누기 할 때는 식을 빼는 거지. 자,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활용 문제는 몇 가지 유형의 문제를 수업 시간이나 따로 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시험 범위 개념 중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여기까지 하고 삼각함수만 좀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삼각함수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서 좀 생소한 게 조금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 호도법, 60분법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우리가 쓰던 거는 60분법이고 새로운 라디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파이를 이용해서 뭔가 표현하는 거였지. 자, 여기가 시초선이야. 시초선이고 얘가 60도만큼 갔어. 그럼 얘를 동경이라고 했어. 동경이고 그 다음 자, 이 동경을 나타낼 때는 이게 몇 바퀴 돌고 이게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왔는지 아니면 두 바퀴 돌고 왔는지 세 바퀴 돌고 왔는지 그냥 한 바퀴도 안 돌고 60도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얘를 표현할 때는 360도 n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했어. 이거를 일반각이라고 써. 일반각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360도 n 혹은 자 파이가 180도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왜 이런지는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파이가 180도인 거를 알고 이 파이를 360에다가 대입을 하면 2n 파이 더하기 60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은 세타가 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야. 2, 4분면의 각인데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 그걸 물어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3분의 파이 혹은 4분의 파이가 몇 사분면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2, 4분면의 각이니까 세타는 일반각으로 표시하는 거야. 세타는 2, 4분면은 90도. 자, 90도에서 180도 사이죠. 그래서 90도에서 180도 사이인데 일반각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한 다음에 2분의 세타를 구하는 거야. 2분의 세타는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면 되겠죠.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n이 정수란 말이야. 정수. 이 n은 정수예요. 정수기 때문에 0부터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하면 자 45도에서 90도 사이니까 1사분면이죠. 1사분면. 그 다음 n이 1일 때는 자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45에서 180을 더하니까 225도죠. 여기는 270도. 그래서 몇 사분면이야? 270도가 안 되니까 3, 4분면이지. n이 2면은 이게 360도잖아. 360도니까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45도랑 마찬가지지. 처음에 거랑 반복되네.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왔다 갔다 한다. 2분의 세타는. 그래서 지나는 각은 1, 4분면과 3, 4분면이다.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3분의 세타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나왔던 게 이런 60분법, 호도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부채꼴이 나왔어. 부채꼴. 자, 첫 번째 호도법.
여기 호를 L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R이면 자, 공식이 뭐였어요? L은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인데 이 L 대신에 R 세타를 넣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이런 부채꼴에 관한 공식이 나왔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할게요. 뭐가 나왔었냐면 공식이 몇 개 나왔었어. 자, 반지름이 R이고 이 원이 있어. 자, 여기가 x, y야.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얘가 R이 되고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했었다. 자,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예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되었었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이 성립이 됐었다. 그랬을 때 공식 두 가지 나왔죠. 뭐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자,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사인 제곱은 r 제곱분의 y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r 제곱분의 x 제곱인데, 자, 통분하니까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인데 여기서 x 제곱 y 제곱이 r 제곱이었으니까 1이 됐다. 자,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r이 약분되고 x분의 y 되는데 그것이 탄젠트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공식은 다 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얼사탄코가 나왔었죠. 얼사탄코. 여기가 여기가 탄코가 전부 플러스인 것만 얘기한 거지, 그치? 자, 플러스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다 해봤을 때 증명이 됐었고, 우리는 언제 부호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치? 만약에 사인 세타가 5분의 4야. 근데 2사분면이야. 2사분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야. 이게 2사분면이에요. 2분의 2사분면. 파이까지가 2사분면이죠. 그러면 코사인은 얼마니? 코사인은 자, 일단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피타고라스로 구해. 그런 다음 코사인을 구해요. 5분의 3. 그런 다음 부호만 정해주면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 부호만 정해주면 돼. 이건 부호를 정하는 방법. 됐죠? 자,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 화이팅!